409번입니다. 자, 3차 함수,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 두 함수가 점 1,1에서 만나고 이 점 1,1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3차 함수를 fx, 2차 함수를 gx라고 한다면 1,1에서 만난다는 말은 이 점이 바로 무엇이다? 교점이란 말이겠죠. 그 말은 바로 F1의 값도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G의 1의 값도 1이 되면서 그 값이 바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말은 두 접점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F1의 값이 1이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1이 맞네요. 그죠? 그러면 G1도 1이니까 1을 대입하면 2A-B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F 프라임 X는 얼마입니까? 3X 제곱이고, 자, G 프라임 X는 얼마가 되죠? 바로 4AX B가 되겠네요.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1을 대입하면 F 프라임 1이 얼마입니까? 3이죠. 그리고 G 프라임 2는 바로 4A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자, 이 두 개의 곱이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A 마이너스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식을 연립 방정식 처리해 주면 되겠죠. 이 두 식. 따라서 b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와 똑같으니까 두 식을 빼버리면 자 4a에서 2a를 빼버리면 2a가 되고요.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b를 빼버리면 없어지죠.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에서 1을 빼야 되니까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어서 양변을 2로 나누면 a는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A가 3분의 2면, 자, 여기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B가 1이 되어서 B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3분의 7이, B 값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죠? B 값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7이 된다. 따라서 두 수 A, B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9가 되어서 두 수의 합은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서로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니까 한 접선에 대한 다른 접선은 바로 법선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접선이 수직이다. 바로 기울기 곱이 얼마가 되면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거. 우리 공통수학 2에서부터 했는 거죠. 그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410번입니다. 자, 이 3차 함수 위의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면서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직선은 바로 법선의 방정식인데 이 법선도 자, 지나는 한 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1,2죠. 맞죠? 지나는 한 점입니다.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접선과 수직이니까 자, 미분하면요. y 프라임은 바로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여기에 x 자리에 얼마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바로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어서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1이 되므로 그 법선의 바로 방정식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자, 이 법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얼마가 더 필요하다? 1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나타냈으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꼴 0이 바로
법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자, 이 법선의 방정식을 상수항을 플러스 2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자, 이 직선과는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플러스 2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이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x의 개수 a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고 y의 개수 b도 바로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두 수 a, b의 곱은 바로 얼마가 된다?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식은 어떤 식이다? 바로 같은 식이죠. 즉, 이 두 개의 직선은 뭐 한다? 일치한다는 거 알고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1 때 사용했는 것을 여기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마이너스 2를 못으로 플러스 2로 만들어 줬어야 된다는 것 주의 깊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11번입니다. 자, 이 곡선은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점을 지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자, 어떤 실수 A에 관계없이 항상 두 점을 지난다. 항상 이렇게 점을 지나는 이런 점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공통수학원의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나요? y 꼴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m은 x에 대한 계수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의 바로 기울기죠. 그 기울기 m이 어디에도 나타났습니까? y절편에도 m이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직선을 보고 이 기울기를 모르고 지나는 한 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선을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나요? 있다고 했죠. 자, 이 식은요. 자, m에 대해서 항상 관계없이 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m으로 바로 묶어보는 거죠. 묶어보면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을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무엇이고 m이고 자, 지나는 한 점이 바로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죠? 2,3이 되죠. 그럴 때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한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한 게 이 식 아닙니까? 그래서 m이라는 문자가 x의 계수에 있으면서 바로 상수항, 즉 y절편 속에도 m이 있을 때는 이 그래프를 우리가 직접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저 그래프는 반드시 2,3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2,3을 지나면서 기울기 m 값에 따라서 이렇게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나는 한 점을 나누니까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바로 m 값이 하나가 결정이 되면 이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지나는 한 점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자,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바로 정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 바로 우리가 m에 대한 이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기 때문에 이 식을 무엇으로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어떻게 처리하죠? m이 있는 거와 m이 없는 항으로 나누어서 각각이 뭐 된다? 0되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따라서 mx니까 여기에 x, 마이너스 2m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3은 m이 없으니까 여기 와야 되죠. y가 이 항에서 마이너스 y가 되니까 는영으로 만드는 x 값이 얼마?
2가 되고 y 값이 얼마다? 3이 바로 2,3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공통수학 2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3차 함수도 우리가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막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이 3차 함수는 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점을 지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자, A가 있는 항과 A가 없는 항으로 이렇게 상수항으로 만들어주면 이 식 자체가 바로 A에 대한 무슨 식이 된다? 바로 항등식이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을 정리해 보면 A는 이 두 군데만 있네요. 그죠? A는 이 두 군데만 있으니까 A로 묶고 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X가 A로 묶여지고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자, 이 상수항 파트로.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2에 y까지 이하면서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a 값이 어떤 값이 되더라도 자, 작은 값이 되든 아주 큰 값이 되든 이 a가 기억나요? 선생님이 항등식 설명할 때 자, 큰 수나 작은 수 벌떡벌떡 뛰더라도 바로 우변 0으로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A의 개수가 0, 상수항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된다고 했죠. 이게 항등식을 푸는 요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A 앞에 있는 이 2차 식 마이너스 2x 플러스 2x가 0이 되어야 되고 and x 세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y도 0이 되는 x값, y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되면서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x값은 0 또는 x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x가 0일 때 y값을 찾아보면 0 플러스 2, 2 마이너스 y가 0이니까 바로 y가 얼마가 된다? 2가 되니까 x가 0일 때 y가 2죠. 여기 x가 0일 때. 따라서 0,2를 뭐한다? 반드시 지나고요. x가 2일 때는 2의 세제곱 8 플러스 2 마이너스 y는 0이니까 그러므로 y는 얼마 된다? 10이 되죠. 따라서 2,10을 반드시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두 점이 바로 0,2와 2,1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점 위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의 동함수 바로 y 프라임을 찾아보면 자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2에서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바로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2a가 되고요. 자, 2,10에서의 기울기는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겠죠. 2를 대입하면 얘가 4, 3, 12가 되고 그리고 여기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a니까 플러스 2a와 계산하여 마이너스 2a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 기울기 자체가 서로 수직이란 말은 이 기울기의 곱이 저 두 개의 점에서의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2a 곱하기 12 마이너스 2a가 무엇이 되면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a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4a 제곱이니까 4a 제곱 이해합시다. 24a니까 이해하면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바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실수 A 값에 무엇을 구하라 했다? 곱을 구하라고 했죠. 지금 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A 값은 바로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자, 그 근의 실수인 A 값인가 실근인지 흑근인지를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판별식 D,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반의 제곱이 마이너스 12의 제곱이니까 144가 되고 마이너스 AC를 하면 플러스 4가 되어서 양수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A는 모두 다 실수인 값을 가지므로 그 실수 A 값의 곱은 바로 그 두 개의 바로 그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곱이죠. 곱은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근의 곱 A분의 C를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과 개수와의 관계도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41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꼴 x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자 좌표가 지금 t, t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점피를 지나고 점피에서의 이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FT. 자, 그러면 이 Y절편, 여기가 바로 무엇이다? FT라는 거죠. 그럴 때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즉, 이 점피가 점점 어디로 가까워질 때? 원점으로 가까워질 때, 이런 말이겠죠. 점피가 점점 원점으로 가까워질 때, 바로 그때의 바로 이 y절편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극한값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P점은 이 1, 4분면에 있는 점일 수도 있지만 바로 바로 2, 4분면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바로 좌극한, 우극한을 모두 다 생각해 달라는 것들. 우리가 여기서 이 FT는 바로 이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날 것이니까 얘가 다항함수꼴로 나타난다면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다 어떻습니까? 다항함수는 일치하니까 그냥 극한값을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FT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법선의 방정식의 y절편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 직선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찾을 수가 있죠. 이 2차 함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2x가 되니까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된다? 2t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선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역수치하고 보호받으니까 마이너스 2t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 법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분의 1이면서 바로 t, 제곱을 지나므로 자, 법선의 방정식을 적어준다면 마이너스 2t분의 1에 x 마이너스 x 한 점, 바로 지나는 점 t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바로 y 좌표, 지나는 y 좌표를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x값을 0을 대입했을 때 y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ft가 되므로 0을 대입하면 마이너 플러스가 되면서 약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1이 되면서 플러스 t제곱이 바로 이 법선의 방정식의 바로 y절편 ft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지만 이 Q점의 좌표가 0,ft죠. 그러면 P점과 Q점의 평균 변화율이 바로 무엇과 똑같다? 마이너스 2t분의 1과 똑같다는 거죠. 즉, 법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 없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x차가 t에서 0을 뺐습니다. P점의 x좌표에서 Q점의 x좌표를 뺐을 때 y좌표 차는 바로 t제곱에서 바로 ft를 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2t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자, t는 0은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t와 t가 약분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동일하게 ft는 이항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항하면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절편을 찾아도 되고, 바로 평균 변화율이 바로 이 법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에 같다는 것을 이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t가 바로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t에 대한 2차 함수죠. 그럼 자극한, 우극한 모두 다 일치하니까 그대로 t자리 0을 대입하면 극한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413번입니다. 자, 이 3차 함수 위의 점 0, 마이너스 12s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가 A, B라고 합니다. 그 좌표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차 함수가 최고차항에서 음수라서 이렇게 그려 놓았고요. 자, 0, 마이너스 12. 이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이, 자, 다시 이 3차 함수, 바로 이 3차 함수를 선생님이 조금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무엇이다? A, B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좌표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접선의 방정식과 이 3차 함수를 연립하면, 연립하면 바로 이 0, 마이너스 2에서는 접하고 A, B에서는 만나니까 바로 교점의 x좌표가 0은 중근이 나오고 다른 한 실근이 나왔을 때 그 실근이 바로 A 값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접선을 먼저 한번 구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접선을 구하려면 이 접선의 무엇을, 기울기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미분을 하면요.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가 되죠. 자, 0, 마이너스 12s의 기울기니까 이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한다? 0을 대입하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 꼴 기울기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x 맞나요? 그리고 0, 마이너스 11을 지어야 되니까 y절편이 바로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냈는데 이 3차 함수와 이 접선과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니까 바로 연립을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와 누구랑 이 접선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와 연립을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가 사라지네요. 그죠? 그럼 남는 것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인데 이 항에서 x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따라서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이니까 x는 0 또는 x는 6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0은 반드시 이 그래프가 접선과 접했으니까 바로 0은 바로 인수를 몇 개 갖는다? 두 개 갖는다. 따라서 x 이퀄 0은 접점이었으니까 이 접선과 3차 함수를 연립했을 때 바로 중근을 갖게 되겠죠.
그러므로 나머지 한 점이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되니까 이 6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B의 좌표는 자,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접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3차 함수보다는 여기 접선의 방정식 1차식에 대입하는 게 더 낫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96이 54와 마이너스 11을 더하면 바로 마이너스 6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또다시 만나는 그 점의 좌표가 바로 6, 마이너스 66이니까 구하는 a분의 b, x좌표분의 y좌표니까 6으로 약분해버리면 자,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 개념 시간에 아주 중요한 3차 함수 성질을 배웠죠.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자, 3차 함수가 있을 때, 자, 접하는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그려보았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접선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접선에 대해서 요 점을 용어를 외웁시다. 접점이라고 하고 여기는 교차하는 점이니까 교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차 함수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접선과 동일한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바로 그 C값이 이 구간 안에 교점과 접점 안에 구간 안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되겠죠. 따라서 요 접점에서 다시 접선을 그어버리면 이 접선과 이 접선은 뭐 하게 된다? 평행하게 되죠. 평행하게 되면서 이 접점과 이 접점은 우리가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똑같은 이 접선이 되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이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398번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바로 점대칭이므로 이 접점과 이 점점의 바로 중점이 뭐가 되었다? 바로 변곡점의 x좌표가 되었죠. 그 말은 이 접점과 이 접점을 연결하면 바로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교점과 여기 있는 교점을 연결해도 서로 변곡점에 대해서 뭐가 된다? 대칭이 되는 거죠.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고 했죠. 항상 접점과 접점과의 중점이 변곡점, 교점과 교점과의 중점이 변곡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교점과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 요게 몇 칸 차이다? 네 칸 차이가 나죠. 그 간격이 모두 다 뭐하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교점의 좌표가 0이었는데, x좌표가 0이었는데, 자, 이 변곡점의 x좌표가 0이었는데, 이 교점의 좌표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다면, 이 접점의 바로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접점의 x좌표는 1이 되면 이 교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 2가 된다는 요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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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된다는 것이죠. 되게 많이 3차 함수에서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외쳐야 됩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평행한 두 접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점, 접점, 그리고 변곡점, 접점, 교점. 꼭 가운데가 누구다? 변곡점이에요. 이 다섯 개의 점은 각각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 된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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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 얘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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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칙인데 1대 루트 3 법칙도 있었죠. 1대 루트 3 법칙.
자, 이 변곡점을 지나면서 이 접선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러면 변곡점에서 접점까지의 비율과 변곡점에서 평행한 접선을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요 만나는 점까지는 바로 1대 루트 3이다. 이 내용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얘가 1대 루트 3법칙이라고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이야기했고 얘는 바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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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칙. 즉, 요 네 칸의 간격이 어떻다?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 필요가 없이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 법칙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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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칙을 사용하면 되는데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접선을 그려고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겠습니까? 변곡점이 있겠죠. 변곡점. 맞나요? 변곡점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0,-12와 변곡점에 대한 대칭인 점에서의 바로 접선을 그려봐도 서로 이 두 개는 뭐하다? 평행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 두 개의 길이가 어떻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때 보세요. 여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점이 되죠.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그리고 얘가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또 뭐가 발생한다? 교점이 발생하겠죠. 다시 한번 교점, 접점, 변곡점, 변곡점, 접점. 그리고 여기는 다시 뭐? 교점이죠. 얘들의 관계가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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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 교점에서 선을 그어볼게요. 내리고, 그리고 접점에서 선을 내리고, 변곡점에서 선을 내리고, 다시 접점에서 선을 내리고, 또다시 교점에서 선을 내리면, 요 전체의 간격이 몇 대 몇 대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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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에 주어진 요 접점의 x좌표가 얼마입니까? 0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변곡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죠. 기억납니까? x는 마이너스 3a분의 맞나요? b는 x제곱이겠으니까 6이죠. 마이너 플러스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곡점의 x좌표가 2가 된다는 말이니까 즉 한 칸이 얼마 차이가 난다? 2 차이다. 한 칸이 2이므로 여기는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여기가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6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의 접선의 x좌표는 얼마가 된다? 두 칸 차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 값이 6이니까 B 값은 어디에? 여기에 3차 함수에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66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고도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가 있다? 바로 이 접점에서 그어서 이 직선과 3차 함수가 만나서 생긴 교점에 바로 좌표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 1대 1대 1법칙과 1대 루트 3법칙을 많이 사용하니까 잘 알아두고 다시 한번 외쳐보면 접선을 그었을 때 평행한 접선입니다. 어떻게 그려도 평행한 접선을 그렸을 때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이죠. 교점과 교점이 양쪽, 접점과 접점이 변곡점에서 양쪽이 되면서 변곡점이 가운데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대
1에 바로 네 칸의 비율이 동일하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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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된다는 거 꼭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14번입니다. 자, 곡선 y꼴 x 세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를 미리 이렇게 그려두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 위의 점 A가 1,3입니다. 자, 1,3이면 그래프가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한 요 정도라고 할까요? 여기가 바로 1,3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요 점에서야 접선이 그랬죠. 그럼 이 점에서 바로 접선을 먼저 그려보면 자, 요 정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접선을 그렸다고 합시다. 됐나요? 이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 중에 자, 이 A점이 아닌 점 B, 즉 B는 그러면 요 삼차함수가 이렇게 연장이 된다면 요 점이 바로 B좌표가 되겠죠. 그때 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길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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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 접선은 기울기를 구하고 지나는 한 점만 알면 되니까. 근데 그 지나는 한 점을 바로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바로 접점인 바로 1,3을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얘를 미분하면 바로 3x 제곱이 되어서 1에서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얼마가 된다? y꼴 기울기가 3이니까 3x가 되고 1을 대입하면 3이 딱 떨어지네요. 따라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꼴 3x가 되어서 사실 어디를 지나야 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반드시 원점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이 3차 함수가 만나는 B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3차 함수와 이 직선, 접선과의 바로 연립을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x 세제곱 플러스 2와 누구를 3x를 연립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x 세제곱 이하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꼴 0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차 함수와 접선이 연립을 했으니까 그 교점은 바로 반드시 1에서는 뭐를 가진다? 중근을 가지고 또 다른 점이 나와야 되니까 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1에서 접했으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므로 반드시 x-1의 제곱으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접했으니까 이 3차와 1차의 연립 방정식의 근은 바로 어떻게 된다? 1이 접했으니까 1, 1 두 개가 나오고 B에서 하나 나오니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이 계속 1이니까 여기가 x제곱이니까 얘는 x가 될 수밖에 없고 상수항이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기 위해서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요. 조립제법 세제곱의 개수, 제곱의 개수 없죠.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이죠. 얘를 무엇으로? 일단 우리가 x-2 이런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접점의 x좌표가 1이니까 반드시 얘는 1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0이 되죠. 그리고 x-1의 제곱을 인수를 갖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왜? 접했으니까. 따라서 얘는 1이 더 하나 인수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얼마가 돼줘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1이 하나 인수가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2가 되어서 크로스하면 바로 1이 되겠죠.
따라서 요 1이 의미하는 게 바로 x 마이너스 1. 그리고 요 위에가 x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이 되고 이렇게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1과 마이너스 1인데 이런 중건이죠. 그죠? 따라서 접해 있고 요 b의 바로 x좌표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y좌표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점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죠. 이 점 AB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무엇을 만들어도 되겠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기 마이너스 2와 여기 1이니까 3이 되고요. 여기는 높이가 위가 3이고 여기는 y좌표가 3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6이니까 요 높이는 9가 되겠네요. 그럼 1대 3이죠. 1대 3이면 얼마 돼야 되죠? 1대 3에 루트 10이 돼야 되니까. 바로 1대 3인데 실제 거리가 3이니까 얘는 바로 3 루트 10이 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방정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했잖아요. 앞에서도 했는 걸 다시 한번 이용해 본다면 자, 어디에서 바로 1,3에서 1,3에서 접선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고도 접선을 그렸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원점을 이렇게 지났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이 얼마입니까? 자, 2차항이었기 때문에 변곡점이 바로 원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원점. 그러면 여러분들 얘와 똑같이 평행하게 이쪽에서도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나 그린다면 평행하게 그린다면 자 한번 잘라 볼까요? 어떻게 잘라야 되죠? 자 보세요. 여기가 바로 뭐죠? 접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연장선을 그어보면 여기도 교점이 하나 나오겠죠. 보세요. 요 접선과의 교점, 접점, 변곡점, 여기 접점, 다시 교점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평행한 두 접선에서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이죠. 그런데 접점과 변곡점 사이의 간격이 얼마입니까? 3이죠. 요게 3이란 말이 한 칸의 차이가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교점에 바로 이 교점에 바로 x좌표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6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그림이 조금 안 맞지만 그죠? 요 놈의 바로 무엇? x좌표는 얼마가 될 수가 없다? 마이너스 한 칸이 얼마죠? 아 미안합니다. 한 칸이 그렇죠. 3이 아니었죠. 1이었죠. 한 칸이 1이 돼야 됐죠. 맞죠? 1이니까 한 칸 1이니까 요 교점의 x좌표는 2가 돼야 돼요. 왜? 변곡점과 접점 사이의 간격이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칸이 1이다. 그럼 여기에서의 접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우리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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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칙으로 그대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y좌표는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지금은 이 접선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즉 이 B점과 이 A점인 1,3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던 바로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던 해결하면 바로 3 루트 10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